하나 장만했습니다. 예. 시대가 이런 걸 요즘 또 원하기 때문에 또 시대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서야 작년 7월 달에 계약해서 이미 만들어 놓고 현장 여건이 안 좋아서 고객 사정상 딜레이 하다 보니 이만큼 딜레이 됐네요. 3회 9고요. 테크퍼치 3회 9.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정식 준공하고 사용할 모델입니다. 욕실 있고 따로 현관이 없습니다. 현관이 없게끔 이렇게 하셨고요. 원하셨고 싱크대는 저렴하게 하셨고 실속형과 고급형 중간에 있는 믹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충망을 한번. 이 근생으로 쓰는 사무실 개념으로 개인 사무 공간 겸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쓰실 거라서 창은 단창을 했고요. 24T 근생 준공 기준에 열관료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창이라도 이런 알곤가스가 들어가 있는 유리를 써야 됩니다. 이 방충망 이런 거 밖에서 안 꽂아도 돼요. 이렇게 꽂아주셔도 돼요. 이런 거.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환기시켜야 되니까 이거 좀 내려놓을까요? 이건 밖에 창문이고. 전반적으로 화이트입니다. 합지로 백색으로 하셨고 전정 실크 이렇게. 전망이 여기 좀 좋지요. 지대가 높아서 전망창을 크게 넣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밖에서 볼 수도 있게끔 턱을 좀 높게 했고요. 산세가 좋네요. 역시 이 창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런 사제로 맞추는 메이커 샤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창이라도 뭐 100mm, 105mm, 뭐 110mm, 115mm, 뭐 120mm 이 밭 두께에 따라서 열 관리율, 즉 단열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막이나 이런 간단한 뭐 근린생활시설, 임시사무소 뭐 이런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 이중창, 뭐 벽 두께, 뭐 어디에는 뭐 벽 두께 뭐 단열재 100T 넣고 이중창 넣으면 뭐 거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됐고요. 단열이 어떤 물질로 단열을 하느냐, 어떤 공법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스티로폼 제 아무리 300ml 넣으면 뭐합니까?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뿐이에요. 예, 스티로폼은 원래 단열재로 나온 게 아니고 박스 포장용이에요. EPS라고 스티로폼에 흑연가루 섞고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짙은 회색, 등급이 높을수록 더 검어집니다. 회색 스티로폼 비슷하게 생긴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비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 100ml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열재도 기밀 시공은 안 됩니다. 기밀 시공이라는 것은 밀봉을 시키는 건데, 사실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 우레탄 폼을 뿌려가지고 붙인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뿌려지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 그러면 발포 우레탄, 그것도 경질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연질 우레탄은 수축 이완,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온도 차이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요. 연질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복원이 안 돼요. 결로가 생겨버립니다. 결로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질 섞어서 이렇게 경질화해서 해주면 수축 이완에도 견디고 변형이 크게 없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두께, 단순히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메이커 샷이 쓰시면 뭐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일반 컨테이너에 달려있는 창호하고는 완전 급이 달라요. 기밀성이라는 게 탁 닫으면 느껴집니다. 탁 닫히면. 이게 이중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열 손실을 막아주고 열 유입도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로 낫겠지만은 한 번씩 들려서 사용하는 거라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 복숭유리 넣어가지고 해도 지장이 없고요. 벽도 경질 우레탄 폼 쪽으로 해서 뭐 얇게나마 뿌려주면 그게 차이가 더 커요. 바닥에도 뿌려주고 바닥에 냉기 이런 게 크거든요. 겨울에는. 에어컨이야 틀면 여름에야 시원하죠. 단열을 잘했든 못했든 겨울에 정말 극복하기 힘든 냉기가 바닥으로 사실 다 유입합니다. 테두리로 이렇게 해서 칼바람이 막 진짜 실구멍만 있어도 들어온다 그러죠. 그런 게 발포 우레탄 폼 경질 통해서 이렇게 기밀 시공이 되지, 다른 거는 기밀 시공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밀 시공만 어느 정도 되면 이런 단창을 써도 이런 뭐 인실사무소나 아니면 혹은 여기서 사무 보다가 뭐 주말에 뭐 지인들하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누워 주무실 수도 있지만, 예, 겨울에도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쓰고요. 요즘 온돌 판넬 자체가 성능이 좋아서 복사열이 막 발생을 합니다. 공기를 데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사마가 권해드리는 정도 수준에 저는 이제 물건의 용도를 물어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에 맞춰서 제가 다 설계를 해드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실 수 있게끔. 예,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네, 저희들은 이 모델에는 영림 프라임 샷시 단창이 설치되어 있네.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이 모델은 작년에 만들어 놨었어요. 그건 다행이죠.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자재값 뭐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가로 하시게 되면 싱크도 저렴한 걸로 하고 욕실도 리빙우드 소재 이렇게 좀 저렴하게 성능만 갖춘 수준으로 사칠은 좀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운송 하차 포함하면 3,6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정확한 건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준으로는, 예, 데크 포치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뭐 900만 원대 육박하고요. 몸체 같은 경우에 한 2,500만 원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레탄 단열 했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 별도로고 부가세는 10%. 예, 그래 보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여기 건축주께서는 작년에 지금 단가보다 무려 한 8,900만 원 싸게 했어요.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여긴 충남 논산이고요. 논산에서 또 짤막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여러 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사마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다음에 밥은 뭐 주는데? 안녕하십니까, 용사마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날씨도 춥고 벌써 새벽 5시 정도 출발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태어나서 연천 땅은 오늘 처음 발래요. 예, 바로 38선 경계 밑에 위치한 최전방이죠. 예, 최북단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의 요 캠핑장 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캠핑장 부지에 땅을 분양받으시는 모양입니다. 예.
요 현장인데 대지죠. 대지니까 여기는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해서 놓고 쓸 수 있게끔 휴식을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저 캠핑카도 있고.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저렇게 일부 저렇게 건축허가 내서 집을 지어 놓은 것도 있고 수영장이네. 자, 저희 작업차들입니다. 크레인이고요. 3m 곱하기 9m 하이큐빅 컨테이너입니다. 건축주께서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사모님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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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이게 코로나 시국인지라 뭐가는 마음이 드시죠? 예. 큰아가 내가 나이가 22살이라고 내가 더 선배였긴데. 너무 젊어 보이셔서. 육아에서는 후배시죠. 아, 서인아 됩니다. 막내가 이제 고상 이제 취업 나갔네. 이렇게 젊어 아, 키우셨네. 다다다다. 자, 3의 9 하이큐빅이고요. 네, 선전은 계속 돼야 되지. 이 또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원통형 하향등 요새는 제가 밑으로만 불 나오는 위에 막혔는 걸 달아드리는 이유가 위에 물이 타더라고요. 아무리 밀봉달 잘 돼가지고 생산한다 그래도 물이 타서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차단기 떨어지고 해가지고 예, 밑에만 불 들어오는 걸로 바꿨고요. 순백입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은 또 흰색을 또 좋아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흰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자, 배관은 저렇게 도면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대충 저 끝에서 뭐 한 3m 남짓 정도 거리에 유출을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려드리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비 사장님께서 작업하셨던 분께서 땅 파서 다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내일 이제 오셔서 해주시기로 하셨대요. 이 정화조 냄새 빠져나니까 바람개비 달려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빼는 거죠. 그리고 맨홀도 정화조 묻으시면 반드시 이렇게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맨홀 덮어야 됩니다. 그냥 농막 같은 경우에는 흙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어차피 돈 써서 하는 거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넓은 면적을 깔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꼭 이렇게 미장해서 마감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게 정석이에요. 자, 방킬라이 루바로 방킬라이 하드우드죠. 요걸로 여기가 뭐 기본 수명이 뭐 12, 13년은 너끈히 간답니다. 변형 없이. 그래서 비싼가 봐요. 굉장히 밀도도 높고 무게도 무겁고. 요걸 이제 올스텐 투명한 걸 발라드렸지만 고유의 강택이 살아나네요. 포인트 이제 있게 밋밋하지 말라고 스틸과 목조의 조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뭐 많이 벤치마킹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마에 이렇게 빼드렸어요. 예, 엣지등 이렇게 엣지 있게 엣지등 다 드렸고 지금 이제 임시로 전기를 연결해서 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현관 참하게 문턱 만들어서 아담하게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렸고 현관 들어오면 밖에서 급할 때 바로 뛰어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끔 볼일 욕실 배치를 여기 해드렸습니다. 온수기 큰 거 지금 50m짜리 지금 달아야 돼요. 다 하고 나서 여기 달 거예요. 준비는 다 해왔고 달아서 오면 운송 과정에서 파손 날 수 있으니까 와서 답니다. 슬라이딩도 설치해서 여기 침실이에요. 침실 창문 높이는 900에서 지면에서 900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밖에 보이게끔 적당히 프라이버시도 보장받으면서 그런 위치에 설치를 했습니다. 침대에 딱 누워서 밖이 다 보이겠죠. 과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고객님 저희 건축주께서 다 결정하시는 대로 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용도 선반 개념으로 이렇게 멀바우 집성 가판으로 이렇게 짜드렸어요. 상 보관해가지고 벽 쪽에서 다 잡아주고 무거운 거 올려도 되게끔 튼튼하게 구조부터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작업했는 겁니다. 바니쉬 작업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니쉬를 발라주면
고유의 빛깔이 살아날 겁니다. 요거는 급히 좀 이렇게 추가된 거라서 우리 건축주님한테 좀 한 명 사오셔가지고 발라서 좀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흔쾌하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제 거실이 되는 거지거든요. 거실창이 보이시고 여기 레일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조명은 좀 엣지 있게 납작하게 엣지 조명 납작하게 붙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벽 천장에 딱 붙어서 돌출되지 않고 좀 밝아요. 그리고 요런 깔끔한 걸 추구하셔가지고 레일등은 주방과 거실창 쪽에 설치하죠. 거실창은 3m 50짜리 3짝짜리 창호로 했고요. 양쪽으로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아담한 사이즈입니다만은 어차피 주로 밖에서 다 뭐 조리를 다 하시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면 캠핑하고 하시는 그런 부지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실 거고 여기는 크게 조리 하실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구매하시는 사이즈에 맞춰서 장을 같이 짜드렸어요. 활용하시기 편하시라고 유압 셔버 달아가지고 깔끔하게 해드렸고 옆면도 냉장고가 노출되지 않게끔 이게 하이큐빅이라서 이만큼 층고가 높아서 여 위에도 또 안 보이게끔 휴지 같은 거 도로마리 휴지 같은 거 또 넣어놓고 쓰실 수도 있겠네요. 그 인덕션도 가지고 계시는 거 그냥 아담한 거 가지고 계신다고 그거 쓰시기로 하셔가지고 별도로 매립 안 했고요. 인조 내리석이고요. 렌즈우드하고 같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환기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옆에서 창을 내버렸으니까. 싱크대 창은 후드가 있으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이쪽에 시원하게 바람도 많이 들이차고 하니까 좀 뚫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전망이 좀 괜찮죠. 다른 집하고도 거리가 꽤 되고 여기도 이제 뷰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침대 두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위치에 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고 과하지 않게끔 다 침대나 이런 데 앉아서 밖을 다 보실 수 있게끔 그 높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달 수 있게끔 벽면에 합판 보강하고 전용 콘센트 내드렸고요. 차단기는 노란 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건 욕실 전용 차단기고 여분의 자리 한 개 뺐고요. 뭐 전열, 조명 이런 걸로 다 구분 다 지었습니다. 전기 온돌 판넬 난방이라서 복사열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일러 틀어놓은 것처럼 일반 가정 보일러처럼 성능이 좋아요. 요즘 굉장히 따뜻합니다. 공기까지 다 데워주니까요. 이렇게 닫히게끔. 자, 짜장면 붓기 전에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또 건축주께서 또 이삿날이라고 짜장면 시켜주셔가지고 또 이런 데 와가지고는 또 짜장면 먹는 게 또 정답 아니겠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푸짐하네. 잘 먹겠습니다. 얻어먹으면 또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또 사람이 도래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각관으로 요 타프 천막 치시게끔 고리를 해드렸었는데 처마에 보이시죠? 동그란 거. 고리 여기 이제 천막 치시는데 잡아주는 폴대 개념으로 좀 견고하게 좀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각관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요거 용접기 우리가 이제 설치하면서 가져왔으니까 하는 김에 좀 피스 박는 것보다는 용접이 낫잖아요. 좀 해드리고 하려고. 그냥 캠핑할 때는 뭐 이런 한 거 사다 놓고 중고 이런 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에 물려가지고 막 쓰는 거지 편안하게.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여기서 불판도 씻고 그것도 씻고. 저 실내에서는 사실 뭐 커피나 끼리 잡수고 뭐 또 깔끔하게 써야지. 밖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이런 데면 부러워요. 아유 참. 저 나무에 저렇게 서치 라이트 설치도 해놓으셨구나. 옆집에서도 딱 음악 소리가 살살 들리네.
사모님 잘 서 있어. 감사합니다. 또 섭섭하다. 이 한 개 또 만들어가 내 보내고 나면 또 딸내미 시집 보내는 것처럼 좀 섭섭해요. 이게 시원섭섭하다 해야 되나. 이미 여러 업체에서 저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죠. 저 멀리 저 판넬로 짓는 저 집도 옥상 데크제도 해놨잖아요. 그죠? 이 모델은 진짜 옥상 데크만 있어버리면 내 계단 놓을 자리 딱 맞네. 왼쪽에 놔버리면 진짜요 완전 뭐 간지가 좔좔좔좔 흐르죠. 자, 오늘 연천에서 또 설치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이 이제 꼼꼼하게 또 해드리고 있고, 이것도 뭐 한 시간 남짓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좋은 이 위치에 이렇게 설치하는 현장은 오면 저희들도 굉장히 또 힐링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고객님께서 또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셔 보람도 있고 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영삼아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엔 또 좋은 모델 설치하는 모습 또 리얼하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십시오. 자, 영삼아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안녕하십니까, 용서마입니다. 경상남도 함안 칠서면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컨테이너가 6동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죠. 상가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임대 목적 그런 건축물로 정식 준공받고 설치되는 곳입니다. 가설이 아니에요. 전체가 콘크리트 기초를 다 해서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데, 해당 건물들의 목적이라든가 용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선 이 앞에 3회 9입니다. 3회 9고 저희들 디자인 컨테이너로 제작됐고요. 녹슬지 않는 특수 재질의 컨테이너 강판으로 제작된 컨테이너고요. 특수 컨테이너죠. 요걸 소개해드리자면, 이 마당 전체에 있는 6개의 컨테이너가 전체가 어떤 용도로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요거는 누가 봐도 사무실일 수도 있고 혹은 커피숍이나 분식집을 할 수도 있어요. 연구하니 이 대형 분전반 벽에 있는 콘센트마다 다 제각각 산업용 20A짜리 차단기를 다 분리해 놨습니다. 어느 콘센트든 다 각각 다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당 약 한 12, 3kW 정도는 소모를 할 수 있게끔 차단기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런 함은 별도로 주문 넣어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향후 더 필요하실 경우에 추가로 또 달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끼워서 쓸 수 있게끔. 용도가 용도이다 보니까 때 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때 타면 타는 대로, 손때 묻으면 묻은 대로 멋이 나는 8mm OSB 합판으로 마감을 했고, 진 그레이 몰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영림샷을 썼는데요. 상가용은 단창을 써야 돼요. 불편해서 안 돼요, 이중창은. 단창이지만 24mm 복층에 로이율이라 그러는데, 이게 알곤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과 동일한 등급의 열관리율을 내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게 다 첨부되고요. 폴딩 도어나 이런 걸 해서 멋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비용을 좀 최대한 아끼고자 슬라이딩 샤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열어놓고 소매점이다. 개방감 있게 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앞에 데크 같은 걸 떼놔서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여기서 뭐 주거니 받거니, 굳이 폴딩 같은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이 오가고 다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선반 같은 거 이런 거 장을 짤 수도 있겠죠. 싱크대치 불러가지고 밖에도 선반 같은 거 추가적으로 달 수도 있고, 최저 비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새 물건을 받으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이 방충망 같은 거 이런 거 스티커, 보호필름 이런 거 빼는 게 조금 일입니다. 주인들 몫이죠. 아니면 상하니까. 그렇죠. 방충망은 약간 빡빡하게 이렇게 끼워줘도 이게 정상입니다. 헐렁해버리면 일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방충망 수리한 영상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이 헐렁해버리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꽂았는데 굉장히 빡빡이 꽂아서, 이렇게 큰 거는 작은 거하고 달리 오히려 더 빡빡하게 제작합니다.
구멍으로 이게 때리지 않고서는 안 들어갈 정도로 왜 더 클수록 빡빡하게 하냐면 햇빛 보면 이게 이렇게 막 휘어요. 이렇게 휘기도 하고 휘려는 성질이 있어서 PVC 재질이 작은 것보다 큰 게 길잖아요. 잘 휘어지겠죠. 기니까 사이즈 큰 걸수록 더 빡빡하게 끼우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싼 창이랑 이렇게 약간 등급이 좀 되는 창들의 차이가 별거 아닙니다만은 요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도 홈이 있고 끼워 맞추면 딱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창문들도 똑같이 생겨 먹었지만 달라요. 이렇게 나름대로 약간 브랜드급 돼 있는 창들은 닫았을 때 기밀성을 더 뽑아냅니다. 값비싼 뭐 해외 시스템 창호 이런 것도 물론 비싼 만큼 제값을 사겠지만은 무턱대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딱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겠죠. 저는 차도 국산차 타는데 국산차 좋고 우리 국산 브랜드 좋습니다. 정작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쓸 정도니까요. 여기서 잠깐 박부제 크레인고리 캐스팅이라 그래요. 수출용과 똑같은 주물로 된 견고한 부재들로 만들어졌고요. 저기 무게가 거의 한 4kg 육박할 정도로 값도 하나에 거의 2만 원씩 칩니다. 그리고 밑에 부품 한번 보세요. DSR FBI라고 말하는데 칠판 모양을 보셨죠? 또 용접 부위 한번 보십시오. 하단 전체 용접 다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세요.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크레인 고리가 종이장처럼 얇은 칠판에 구멍만 뚫어놨죠. 튀어 있습니다. 앞쪽에 윗부분 이걸 얼마나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품, 저 정상적인 부품을 쓰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컨테이너가 비품 컨테이너입니다. 정품과 비품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철판도 물론 얇을 것입니다. 이건 때려보나 저는 압니다. 보편적으로 1.2mm 뭐 이렇게 쓰고 1.4mm 쓴다 그런 경우는 드물고 사실상 1.2mm 정도를 써주는데 이건 아마 1m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미터로 재보면 실제로 1mm가 채 안 돼 버립니다. 철강을 생산하는 쪽에서 0.00 수치까지 안 지키고 혹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철판도 얇고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죠. 용접은 여기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띄엄띄엄 속에서 탁탁 점처럼 잡고만 있죠.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불이에요. 다 실리콘입니다. 듬성듬성 용접은 했겠죠. 우선 실리콘 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버텨 있어야 되니까 테크라 그러는데 테크 용접은 했겠죠. 짐 어느 정도 넣어놓고 무게가 나간 상태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뜨면 그냥 터져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용접을 하고 정상적인 비싼 부재를 쓰고 두꺼운 거 그렇게 만들어지는 컨테이너와 그렇지 않은 컨테이너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36을 제일 흔하게 쓰시는데 어떤 집은 얼마큼 어떤 집은 얼마다. 비싼 집이 단순히 비싸고 이 집이 싼 게 아니고 비싼 물건 싼 물건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 나는 임시로 잔피 쓸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싼 걸 구입하셔도 되는데 두고 내 재산이니까 오랫동안 쓰고 싶다 그러시면 조금 더 보태서라도 정품을 구입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요 33인데요. 바로 세로 3m, 3m. 아담하죠? 이 색깔은 색상표의 가장 하단에 있는 파란색 계열의 까만색인 줄 아셨죠? 까만색이 아니고 군청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본색이라 그러기도 하고 남색하고는 또 다르게 가장 다크한 블루입니다. 사실 찜의 색깔 정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블루의 느낌이 납니다. 다크 그레이 뭐 이런 거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보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갖고 싶다. 물건이 거의 한 3, 4개월 방치가 됐습니다. 거의 뭐 한 8개월 만에 왔는데 햇빛 보고 하면 이 실리콘 부분에 칠이 이렇게 벗겨져요. 이거 하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는 무초산 실리콘을 씁니다. 실리콘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용접을 다 하더라도 문틀 같은데 이런데 각관이 얇기 때문에 이런데 실리콘을 쓰게 되면 실리콘에는 원래 페인트가 묻질 않습니다. 수성 실리콘 외에는. 근데 수성 실리콘은 실내에나 쓰는 거예요. 도배지 하고 나서 모서리에 뭐 몰딩을 했는데 벽지가 약간 벌어져 있다거나 그 이격을 없애기 위해서 수성 실리콘 흰 걸 해가지고 손가락을 쫙 뜯어버리면 수성 실리콘은
굳으면서 종이처럼 질감이 그래 보입니다. 거기에는 칠이 묻지만은 이 유성 실리콘, 무소산 이런 데는 절대 칠이 묻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거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색기로 확 뿌리기 때문에 저희가 페인트 남는 걸 갖다 다 동봉해 드리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붓으로 신나 같은 거 많이 섞지 말고 원액으로 뻑뻑하게 이렇게 발라가면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식으로 보수, 그 정도 보수를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칠 묻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한 수성 실리콘을 칠 수는 없거든요. 수성 실리콘은 외부에 하면 약해요. 여기에는 저희가 레이어 실리콘을 씁니다. 보일러 연통 같은 데 사용한 레이어 실리콘. 그건 전부 다 회색이거든요. 까만색으로 했으면 이렇게 벗겨져도 티가 덜 날 건데 왜 보기 싫게 이렇게 회색으로 했느냐. 레이어 실리콘이 전부 회색으로만 나와서 까만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해하시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는 그냥 일반 까만색 실리콘 쓸 수도 있지만 일부러 레이어 실리콘을 쓴다는 거. 먼지가 이렇게 비가 오면서 뜨거운 물 흘렀는데 이런 거는 닦으면 다 닦이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부는 100% 올용적으로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컨테이너는 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이 용도를 말씀 안 드렸네. 배고프다. 5시에 일 나가 왔더만은. 자, 문이 2개고 짠짜잔짠 아시겠죠? 남녀 화장실입니다. 여긴 여자 화장실, 여기는 남자 화장실. 요렇게 양변기 있고요. 큐피클 감나기 해서 이 수도 배관들을 노출되어 있는 걸 왜 저래 했을까? 이런 물건은요, 보기 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할 사람이 없죠.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 마당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쓸 거기 때문에 동파가 나고 하기 일쑤입니다. 동파가 나면 고치기 쉬워야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육안으로는 보기 싫지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벽 속에 감추어 놔버리면 벽을 다 뜯어내요. 누가 그거 고칩니까?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요시해서 컨테이너로 건축물을 지었는 마당에 물이 순환되는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도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캠핑장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5개용 화장실을 갖다 별도로 구입하실 때 경질 우레탄 폼 단열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더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동파 같은 것 때문에. 배관만큼은 보기 싫어도 되니까 무조건 노출해 주십시오.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C급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을 해달라 그래요. 중공용 컨테이너하고 달리 농막에는 쓸 만큼만, 적당한 만큼만 단열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동파에 취약하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노출시켜서 제가 작업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예쁜 올리브 컬러, 올리브 그린이죠. 36이고요. 하나는 37입니다. 요게 37 같네. 이 녀석들은 아마 사무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요것도 아까 전에 하고 비슷합니다. 실내 마감은 다 동일하게 하셨어요. OSB로. 일부러 인테리어 마감재로 한쪽 면을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련하게 나무 냄새도 나고 장점이 많습니다. 핏을 막 이렇게 막 꽂아가서 아무거나 막 선만 달기도 편하고, 핏을 빼도 돌아서 보면 구멍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쓰는데 이게 편리해요. 여기는 사무실로 이렇게 아담하게 쓸 수 있을 사이즈입니다. 3m에 7m. 바닥은 다 데코 타일로 에폭시 풍나는 짙은 걸로 해드렸고요. 신고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물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싱크대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라도 사무실이라도 탕비실 개념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간단한 취사할 수 있게끔 동일하게 전체 영림 하이샤시 단창 24T로 유리를 다 적용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은 여기가 중부 2지역으로 들어갔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일반 남부 지역은 22T 뭐 이렇게 쓰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24T를 써야만 됐고, 또 충청권, 경기도 양평까지도 중부 2지역입니다. 인천 전역, 여기는 상당히 온화한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온화한데 실제로는 추운도 지역으로 속하는 모양입니다. 구독, 좋아요. 여기가 원래 카센터 이렇게 하고 하던 자리는 다 뜯어냈어요. 샌드위치 판넬하고 이런 걸 그 경량으로 마주보고 모임 지붕이라 그러죠. 지붕공사 하는 데를 불러가 덮으실 예정입니다. 전체를 여기는. 실내 구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하고 다 똑같아요. 이 현장 건축주님께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좀 하셨던 게, 건축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거나 경량 철골 판넬을 붙여서 짓는 거나 목조나 컨테이너나
똑같아요.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건축물로 준공되고 등기부상에 등본에도 올라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틀림도 없는 이런 컨테이너 이런 걸로 주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그렇게 많은 모델을 설치했지만은 단 한 곳도 정식 준공하는 곳은 우리 건축주님 마음대로 마음 잡순대로 진행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개월을 예상하고 했다면 4개월, 5개월 걸리고 무조건 한두 달 더 걸렸어요. 인허가는 빨리 났는데 바닥 기초를 공사를 하는 또 업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체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재공사를 한다거나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콘크리트 기초부터 해서 만들어가는 땅들은 특히 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대지 전환해서 설계, 화목공사, 건축기초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공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되길 바라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가야 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집 짓기 한번 하고 나면 10년 늘른다는 그냥 속설이 있죠. 그런 이유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출입구 쪽에 이렇게 처마 달아드리고 있어요. 처마는 달아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잘 달아야 됩니다. 아, 샌드위치 판넬은 뭐냐고요? 보시면 전부 위에다가 트러스를 잡아왔어요. 그 판넬 지붕 올릴 수 있는 트러스. 지붕을 이래 앞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5cm 기울어지게끔 해돌라 하셔가지고 여기는 저희 공장에서 가까운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장거리는 현지 업자를 고용해서 시공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트러스만 잡아주고 용접해서 간단하게 판넬은 현장에서 하면 처마를 좀 자유롭게 많이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이동하다면 처마를 거의 한 25cm 한 편밖에 못 뺍니다. 그것도 사방 다 뺄 수가 없고 운송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돈이면 처마를 좀 많이 빼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넬집에 의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원하시는 크기로 연결하실 수 있고 두께는 뭐 100T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75mm 두께 판넬로 이렇게 해놔도 바람 통하면서 여름철에 직선화선 막아주고 좀 시원하죠. 예. 고가에 좀 더 비싼 또 모양도 좀 예쁘고 이런 지붕들도 있지만 뭐 가격적인 면에서 가성비를 따지면 판넬 지붕이 제일 흔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쁘다고는 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리콘 이런 게 저희가 노간 쓰는 컨테이너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하지만 최소한의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답니다. 건축주들이 보수를 한다는 게 이 실리콘에 이제 어거지로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떨어지면 이 정도 보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판넬 지붕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고 나면 밥 먹고 저는 또 가고 상담을 해가 또 해드리러 가고 더워요. 더워. 이 판넬은 보시다시피 좌우로 50cm, 앞으로 70cm, 뒤로 30cm. 샌드위치 판넬은 폭이 1m로 고정입니다. 1m 폭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길이를 4m짜리로 7장을 가져와서 덮으면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우로 50cm 남고 앞뒤로 30cm, 70cm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4m짜리 7개 36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지붕의 루프판은 쇼트 가공되어 있는 거라서 녹이 잘 안 쓸어요. 그렇지만은 녹이 잘 안 쓸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왜 옆에처럼 이렇게 지하의 철판으로 하지 않냐. 지하의 철판은 조금 물러요. 쇼트 철판이 좀 딱딱합니다. 녹이 쓸기 때문에 저희가 우레탄 페인트로 도장을 해드리고 옆에하고 달리 햇빛에 이겨내는 거는 어떤 물질도 없죠. 그래서 이런 지붕이라도 덮어주면 설이 안 맞고 여름철 직선항선 다 걸러주니까 컨테이너가 오래 가면서 실내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따뜻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컨테이너 또 떼국물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옆에 보십시오. 다 닦이는 거지만은 크레인골이 이런 데서 이제 녹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타공되어 있는 뚫려 있는 부분에는 깔끔하게 칠이 다 묻질 않아요. 요만큼만 페인트가 벗겨지더라도 거기에 녹이 발생해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되고 지붕 덮어놓으면 뭐 여러모로 좋긴 좋습니다. 이런 거는 값싸게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덮는 거지만 성능은 좋아요. 미관상은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너무 이쁘다 내가 이거 보니까. 마음에 드시죠? 영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막 현장에 왔는데요. 여기 조금 약간 복층형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농막이라서 제가 촬영을 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 한창 내리고 있어요. 현장을 제가 위성사진으로만 보고 와보진 않았는데 지금 조경학을 신경 써서 잘 해놓으셨네요. 마사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제가 오는 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기존에 요 컨테이너 이거 아시죠? 이거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런 거 보고 이제 비품 컨테이너라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높아요. 예, 층고가 무지하게 높죠. 이게 이제 하이 큐빅에서도 또 17cm 더 확장 막 올릴 수 있는 최대 한계입니다. 이거는 공식에도 없는 특수 사이즈고 이렇게 높아야지만 자연스러운 복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컨테이너가 일반 뭐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거나 하는 것보다 층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모델이고요. 뭐 이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거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 조금 차이가 좀 나요. 땅이 지금 굉장히 단단한 땅입니다. 단단한 땅이라 가지고 이런 땅은 뭐 농막 놓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주수도를 좀 높아 가지고 좀 들어오시면 이런 형태인데, 자, 이 파손 우려가 있는 것들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깔아서 왔죠. 이런 형태입니다. 주방이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소비자께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좀 크게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좁은 공간이지만 공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후드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 네, 욕실. 그러니까 이 복층 모델은 층고가 많이 높진 않아요. 이 부분이 실내 층고가 약 한 2m 70 정도 나옵니다. 일반 큐빅보다 10cm 정도 더 나와요. 이 고급 모델들은 천장 den조라 그러죠. 두께. 그 두께를 상당히 좀 두껍게 하는 편입니다. 이 복층 계단도 튼튼하게 스틸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충망이 어디 있고 높아서 아우 핸들도 굉장히 길죠. 이거 보시면 알루미늄 봉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 축 처지게끔 피면 안 되고요. 여기 딱 봉이 안 보일 만큼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만 피셔야 돼요. 많이 피면 안에 봉 보이죠? 이러면 안 되고요. 딱 안 보일 만치만 여기 최대로 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고 약간 당겨가지고 팔 운동되고 좋아요. 방실라이 고급 수종으로 포인트 루버 다 잡아드리고 조명 저것도 예쁩니다.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건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얘는 장기사님 카브 한번 줘보세요. 이거 스킬을 또 내가 또 한번 발휘해봐야지. 야! 농막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델은 지금 현재 시가가 무려 3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모델입니다. 이 원자재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상승해야 되는데 그런 여파도 있어요. 그래 작년 대비 한 400~500만 원씩 다 올랐어요. 이런 고급 모델들이. 문도 이런 건 다 사제로 이렇게 현관문 다 들어가고 하는 최고급 사양인데 부가세 별도로 하더라도 근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걸 제가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경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뭐 농막 한 돈 1,000만 원짜리 정도 수준도 충분히 좋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신속형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고밀도 우레탄 단열 얇게나마 들어가고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고밀도 우레탄, 저밀도 우레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가품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 이건 해놓고 나면 뭐 다른 개선사항 보완할 게 전혀 없는 스펙이다 보니까 층고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특수 컨테이너 하이큐빅 확장형 복층 농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하 오늘 충남 공주의 근린생활시설로 준공한 모델입니다. 아,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답답해요. 이제 턱스크를 못하니까 이 턱살이 좀 그래도 뭐 어르신들은 좋아합니다. 보기 거덕하다고 뭐 먹을 복이다 그러시던데 뭐 어디 가서 밥 굶지는 않겠다 그래요. 예. 여기는 대지예요. 보시다시피 한 바퀴 돌아보시면 밭도 해놓으셨고 오늘 이 댁에 오늘 잔칫날 마치 이 집이 들어왔으니까 작업하셨던 분들 또 주변 분들 모시고 지금 이렇게 파티를 벌이시고 계시네요. 제가 점심시간 때 난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피크입니다. 예. 여기 화이트입니다.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디자인 컨테이너고요. 층고는 일반입니다.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옥상에. 나머지 공간이 이제 비어 있는 거는 나중에 다른 정도로 이제 활용하실 하나 더 올릴지도 모르고 그런 공간 구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편리하게끔 요즘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할 수 있는 걸 다 설치할 수 있고 뭐 세차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2구짜리 비 안 맞는 콘센트 설치해 드렸고 디자인 컨테이너가 뭐 이렇게 흰색이든 무슨 색이든 칠해놓으면 다 이쁩니다. 사장님 안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되죠? 예. 따다다다. 들어오시면 제가 알아서 색감하고 다 이제 믿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 취향대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신발장은 흔히 다 들어간 사이즈죠. 욕실 조금 넓게 뺐습니다. 요 10cm만 넓어져도 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욕실들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타일 대신 이 아트보드 사용해서 멋과 기능을 더 충족시켰죠. 블랙으로 이렇게 장해드렸고 요즘 이렇게 준공받는 모델들은 농막하고 달리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면대도 이런 걸 설치해드립니다. 한샘 거. 이런 액세서리가 뭐 이런 걸 좀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이런 걸 해드렸고 전부 액세서리는 전부 블랙으로 다 블랙으로 무광 블랙 욕실 장이며 수공들이며 다 해드렸고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맞죠? 항상 창문이 있어 왔는데 천장에 닥트 그러니까 환풍기를 전용 환풍기 국산입니다. 이거 쓰면 예전보다 자꾸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욕실 전용 환풍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습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고장 자주 나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극히 드물어요. 창문이 사라지면 넓지 않은 화장실이다 보니까 여기 원래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수건거리를 딱 걸어가지고 또 여기 또 뭐 또 나중에 동파 같은 거 방지하고 또 겨울에 쓰는데 따뜻하고 원적외선 히터 같은 거 벽에 걸릴 수도 있죠. 이게 또 아트보드가 피스도 받기 쉬우니까 이런 자리에 걸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오히려 이게 환기는 더 잘 되겠죠. 조명을 밖에 불을 켜면 자동적으로 같이 가동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성능은 좋습니다. 그리고 끄면 차단되기 때문에 냉기도 안 들어오고 벌레 유입 같은 것도 적고 중문은 저희 전체 영림 걸 쓰고요. 스위트홈이죠. 유리도 예쁘죠. 여기 싱크대에 프로젝트 창을 렌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냄새 빠져나오고 좀 집에 냄새 나는 거 이런 거에 좀 민감하셔가지고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한 개 더 해놓으면 뭐 나쁠 건 없죠. 환기 실제로 잘 되니까 조금 더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하셨고요. 무광 백색 타일로 포인트 잡아드렸고 인조 대리석도 회색이 제일 낫습니다. 이게 흰색은 뭐 김치 국물 같은 거 배면 잘 배고 오염되고 까만색은 또 기스 나면 티가 잘 납니다. 냄비 같은 거 밀고 다니고 해버리면 제일 준수한 게 이 그레이예요. 그레이도 좀 짙은 걸 해놓으니까 뭐 색감도 살고 백색 무광이랑 매치가 됩니다. 뭐 짧은 1m 50짜리 작은 소형이지만 이런 것도 이왕이면 이쁜 게 이왕이면 다홍치마 구독 좋아요. 벽지는 연 그레이
시리크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샤시를 보시면 처음에 보면 자 닫았어요. 닫기는 틈을 보세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지만 양쪽으로 나 있는 창 같은 경우에 이빨이 잘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덜 닫히고.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여기 뭐 하얀 거 보이죠? 이거는 모든 창문 새 거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빼볼게요. 이거 드라이버 같은 걸로 쏙쏙 빼면 되는데 자, 이제 뺄게요. 다시 박을 거지만 지금 여기는 문이 잘 닫히기 때문에 다시 박을 거예요. 이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쿠션 역할하고 이게 두 개 있어요. 원래 여기도 있고 빼면 이게 더 깊이 닫힙니다. 창이 딱 적당하게 닫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 빼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요거 참고하십시오. 창문이 끝까지 다 안 닫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게 있어요. 요걸 빼버리면 안쪽으로 닫았을 때 더 안쪽으로 깊이 꽉 닫힙니다. 근데 이런 메이커류 창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메이커도 이제 비메이커에 좀 값싼 창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3대1 창입니다. 3대1 대배 이렇게 해서 전망지기시고 환기만 할 경우에는 이것만 열어놔도 되고 중간에 1대1 창이 일반이라면 이게 더 이쁘죠. 그리고 픽스 창은 이렇게 산세가 좋은 이런 지역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또 이만큼 내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유불급이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되지 과해서 좋을 건 또 없다. 여기 또 이 벽을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TV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식장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창을 다 잡아먹으면 공간이 깨집니다. 창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냉기가 조금 유입되겠죠. 이런 픽스 창, 고정창은 두 겹짜리 창하고 달리. 물론 여기 24mm 이만큼 두꺼운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특수 창이지만 그리고 이런 일종의 약간의 다소 선반 역할을 약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활용성. 여기 뭐 선인장 같은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스 창을 통해서 전망을 찍으시고 이 정도 선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창문이라는 것은. 여기는 세 짝짜리 창입니다. 이렇게 밖을 출입하실 수도 있고 이중창이에요. 바가 230mm가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덜 닫혀요. 지금 덜 닫혀서 작은 창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키 크고 이런 창들은 이게 PVC 재질이란 말이에요. 뭐 여기 약간 휘고 서로가 막 작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처음에 새거 때 문 닫히고 할 때 상처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미처 이런 걸 못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창문이 다 안 닫히는데 사장님, 일반인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점검을 해드려야 돼. 유리는 안팎 모두 16mm 폐약을 쓰고요. 블루 투명 넣어서 기존에 원래 그린 투명 많이 일반적으로 합니다. 블루 유리가 약간 조금 더 유리가 비싸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블루가 훨씬 이쁩니다. 좋잖아요. 푸르스름하게. 너무 짙어도 보기 싫습니다. 날씨 좋을 때 밖에서 보면 안에가 잘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매립등으로 전구색 매립등을 이렇게 딱 돌리는데 간접 조명 표현해주면 멋있겠지만 전체를 다 돌려가면 또 비용이 또 기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액자 같은 거 거시고 하면 벽에 비추는 포인트로 하시라고 제가 그걸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마 침대 놓고 주무실 건데 불 다 끄고 노란 요 매립등 노란색 전구색 불이 들어오면 요것만 켜놓고 은은하게 계시면 됩니다. TV 여기 놔두고 그러면 사실 환하게 있을 일이 잘 없어요. 예. 그리고 2채널 여기는 1채널 분리형 온돌 판넬을 깔았습니다. 요만큼 석장이니까 요만큼 원채널 또 요만큼 또 오른쪽 채널 그리고 여기 주방하고 이쪽으로 한 채널 이렇게 해서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 온돌 패널이 전기를 땡기는 양이랑 이 한 채널이 소화하는 거랑 그게 무리하게 물려놓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온도 조절기를 한 개 더 사용할지언정 여유롭게 그래 과부하 걸려가지고 뭐 화재도 그 발생되는 걸 막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몸에 열 많은 사람은 안 켜고 또 추운 사람은 안쪽에 다고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장판 뭐 옥매트 요즘 나오는 거 그런 거 다 반틈은 따뜻해지고 반틈은 온도 또 끌 수도 있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방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바닥에는 강마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옅은 그레이 톤이고 나머지 몰딩류라 도어들은 좀 백색으로 가는데 바닥 요것 또한 백색 계열로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집이 환해 보이죠. 벽지가 만약에 화이트다 그러면 바닥은
좀 오크톤이라든가 한 템포 차분하게 또 약간 어두운 걸로 깔아주면 더 또 모던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참고해 주시고요. 이 색감에 따라 완전 또 집 분위기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색감 같은 선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장은 무조건 백색으로 가는 거는 높아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백색으로 가는 건데 전체를 백색으로 해놨다면 또 화나겠죠. 그렇지만 백색은 아무래도 그 이게 종이가 아니고 실크지만은 초배지 약간 돌출되는 그런 어떤 비침 현상이 조금 있어서 도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부직포로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또 이 붙여야지 티가 안 납니다. 그렇다 보면 그게 다 비용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백색 도배를 할 때는 일반 방식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예쁘게 나옵니다. 이제 실내는 다 구경했고요. 날씨 너무 좋다. 뒤에 하고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데크도 한번 보고. 이렇게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한 이런 땅은 상당히 요즘 없어서 못 산대요. 너무 좋다. 이거 가을에 이거 단풍하고 엄청나게 진짜 색감 엄청 예쁘게 바뀌겠다. 데크 한번 볼게요. 여기 불 켜놓으면 올라올 때 좀 환하겠죠. 예, 이거 36입니다. 3m, 6m입니다. 방부목 깔았고요. 합성 목재 까는 경우가 있고 방목이는 한 5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솔직한 말로 합성 목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도 편하고 오래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싸게 치여요. 근데 초반에 이제 목동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좋은 거 다 갖다 대다 보면 자꾸 취지에서 벗어나가지고 금액이 뻥튀기 돼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제 이게 방범을 깔아놓으면 저희가 오일 스테인을 투명으로 1회를 발라놨지만은 고객님께서 즉시 이렇게 het빛 이제 뜨겁기 시작하면 두세 번 발라줘야 돼요. 이거는 초반에 많이 발라주시고 다다 익선이다. 이 관리와의 싸움입니다. 나무가 뒤틀려 올라오면서 이런 피스 아무리 피스 할아버지 와도 못 견딥니다. 끊어집니다. 피스가 끊어지면서 모서리가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뻣뻣할 거 아닙니까? 기름기가 사라지면 오일 스테인이라는 것을 먹여서 한마디로 발라주는 게 아니고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그게 한 1년 가는 거예요. 적셔 놓으면 기름이다 보니까 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부목은 방부제 처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 녹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부제예요. 이런 것들이 녹색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썩지는 않습니다. 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햇빛이 쥐약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조명을 탁 켜고 밤이 되면 굉장히 카페처럼 느낌이 좋겠죠. 기둥은 이제 여기 타프 천막 33 아니면 2.4, 2.4가 나옵니다. 타프 천막 타프에 타프 탈 때 타자에 프라이버시 할 때 타프 천막 치시면 내 기둥이 사각형 사시면 이 36이니까 33이고 33이잖아요. 반틈 나눠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각형보다 작아야 됩니다. 33짜리 사면 안 돼요. 2.5나 2.5 곱하기 2.5, 2.4 이렇게 하든 그 작은 사이즈 나올 겁니다. 줄로서 당겨주고 중간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팽팽하게 잡아주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치는 천막은 방수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바람 불면 바람이 할랑할랑 통과되는 메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자주 걷었다 접었다 못합니다. 태풍 때나 이럴 때만 걷어놓고 사계절 눈 올 때 걷어놓고 그 외에는 대부분 평상시엔 쳐놓을 거니까 메쉬천으로 해서 할랑할랑 이렇게 바람 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방수천으로 이렇게 천막하는 경우에는 여기 줄 묶어서 이 밑으로 쭉 수직으로 저기 폴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줄 때는 방수천 해도 돼요. 바람이 옆으로 빠져나가고 직접적으로 펄럭임이 적습니다. 저거는 참고하십시오. 이런 거 캠핑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세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경험자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이 창고를 이걸 농막으로 쓰셨어요. 춥고 덥고 미치겠다고. 근데 관리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칠도 하시고 이제 정품은 아니지만은 쓰시다가 이걸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자, 배관 연결해 놨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준공하는 모델들은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지만 준공이 나죠. 그리고 대지에 가설 건축물이 허용돼 가지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도 허용합니다. 대다수 지역에서는. 대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농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전기 두 가닥이랑 요목거나는 이제 접지입니다. 그리고 요 통신 인터넷이죠. 이렇게 다 빼놔 있으니까 접지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와서 이건 땅으로 묶고 두 개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직수를 이렇게 빼놓으셨네 땅으로. 이 부분은
동판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감아가지고 연결해야겠죠. 중간에 연결대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하실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겨울 안 쓸 때 물 뺀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관으로 몰아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기는 오수 관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택지로 조성한 이런 땅은 오폐수 관로가 땅에 길에 다 있어서 이 조성할 때 땅 속으로 미리 빼놓고 하나로만 물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별도의 개인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편리하게 이렇게 조성해 놓은 땅은 그런 게 좀 편리하죠. 땅값은 물론 좀 더 높겠죠. 그런 수고를 다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싼 땅 구매하셔가지고 막상 작업을 해가지고 땅을 살리려고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한번 해보시면 아우 이거 진짜 여간 일이 아니라는 거를 몸소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충남 공주에 그 한 저희 구독자님이시고 어르신께서 제 팬이신데 정말 안타까워요.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인데 집을 짓고 싶으셔가지고 도로도 넓습니다. 그 앞에 도로도 뭐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의뢰 농막으로 쓰고 계시는데 의뢰 거기는 집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토목 설계하고 다 해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이래 하시고자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시고 하고 이제 자금이 부족한 부분 해가 몇 개월 동안 또 자금을 만드셔가 어르신 또 오셨어요. 결론 계약하러 오셨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협력 관계에 있는 건축사한테 이제 집원 불러주고 조사부터 해다오 집 짓는데 문제가 혹시 없느냐 했더니만 참 그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가 있어서 차가 타고 들어갔지만 지적도상에 그게 도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거기 농막으로만 계속 쓰고 계시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이번 저희 그 건축사님도 10수년을 하면서 두 번째 겪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땅 구입하시고 할 때 지적도 같은 거 확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대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 땅이면 협의가 돼요. 빨리 해가지고 이제 집 지어야 되는데 우리 땅이 그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도로로 이제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또 이 국토해양부 땅이네 이런 데는 뭐 거의 세월 없습니다. 그 해당 시 땅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땅이고 그러면 이건 거의 뭐 10년이 걸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땅 구입하실 때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걸 얻어먹자. 원래는 막걸리 한 사람 부어야 돼요. 네. 예. 없네요. 여기 사장님 자리, 여기 사원 자리.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20명 정도는 항상 세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주시 아닙니까? 공주시에 또 공주가 또 오셨습니다. 우리 건축주님. 예. 아이고 사모님 굉장히 미인이시죠. 끄떡끄떡해요. 사실이면. 예. 건축주 인터뷰를 빼놓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또 잠시 모셔가지고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참고 저 쓰다가 네. 보도하시는 거 이때 왔습니다 오늘 그죠? 석 달이나 걸리뿐나 네, 그죠? 맞아요. 참 오래 걸렸다. 기분 좋지요.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예뻐요. 신랄하게 네. 예, 비판을 해주십시오. 네, 네. 이게 우리가 이거 컨테이너를 용사마에서 하게 된 동기는 여기저기 우리가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이런 게 여기 용사마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또 사장님 만나보니까 믿음도 가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건물이 오늘 왔는데 너무 예쁘고 우리 아들들한테 또 사진을 전송을 시켰어요. 근데 고급지고 예쁘다고 빨리 오고 싶은데 와서 보고 싶은데 지금 직장이라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고. 비싼 물건 사실 고급은 맞지. 고급은 맞고. 그나마 지금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도 아시죠? 그쵸. 지금 하시는 분들 막 지금 막 눈물을 머금고 하십니다. 더 오를까봐 확인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좀 급하게 또 하시는데 너무너무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모님 그래도 그나마
그때 하길 잘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이 제일 싸다. 네, 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이 협조게 하시니까 이거 만들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사모님도 또 마음고생도 했는 게 날짜를 몇 번 또 미뤘습니다. 그죠? 네, 네. 또 소음날로 또 날도 잡아놨는데 또 미루고 그래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이거 또 칭찬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 사르르 녹아내리지 우리 또눈 녹듯이 예 보람찬 또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는 사랑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및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부자 되시고요. 만수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